시작되면서 국제 경제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에는 국제 경제 관계가 너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인 시장 구조,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자유와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트 WTO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러 원칙, 의무들을 규정하면서도 나라들 다른 또 법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가 기능이라는 게 복잡하고 또 개별 국가의 특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제협약의 결성이 어렵고 결성한다고 해도 구속력을 오랫동안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범자가 국가인데, 가트법, WTO법을 지켜야 할 수범자가 국가인데, 자신이 처한 국가 현실하고 다르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탈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조정이 돼야 됩니다. 국가 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특정 제도가 국제조약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존의 제도가 국제무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변경시키는 것보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협상 추진에 용이하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던 국제무역규범의 틀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융통성을 제공해 준 것이며, 만약 이러한 조항이 없었더라면 가트의 발족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미국은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뭐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뭐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트 발족 당시에도 그 상원이 비토해서 ITO가 무산되었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 어떤 이상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 회원국들,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조직, 그리고 회원국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규범의 실효성, 규범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법들은 사실은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현실하고 조화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트에는 여러 종류 예외가 있는데, 예외, 명칭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 예외와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특수한 경우에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체약국단의 승인이나 통보 등 절차에 필요 없이 자유로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0조 일반적 예외, 제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의 사유는 특별히 미리 뭐 통보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둘째, 예외 조치 실행을 위해서 가트에 통보한 후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제19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우리 다 이거 공부한 겁니다. 제12조 국제 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 제한, 국제 수지를 이유로 수입 제한할 때는 가트에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24조 제4항 10항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설립도 그렇습니다. 셋째, 가트의 체약국단의 승인에 의하여 가트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체약국단의 승인을 통해서 가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라는 건 뭐예요? 예외 조항에 따라서 가트 의무라는 건 이제 가트 원칙이라고도 하죠. 원칙이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트 의무, 가트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체약국단은 승인의 의무로부터 면제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25조 5항의 의무 면제 웨이버 조항이 있고요. 제18조 개발도상국 관련한 특정 조치, 우대 조치가 있고 제23조 무효화 및 침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 통상 분쟁이 발생해서 뭐 패널의 심판이랄지 상수심 판정이 있어서 뭐 보복 조치를 한달지 뭐 일정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같은 의무를 정지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보복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국이 패소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자신도 같은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체약국단 승인 DSB라는 패널의 판정이 이제 영만장일치제에 따라서 그 DSB에 채택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승인 이것을 체약국단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재판소처럼 패널이나 상수기의 판정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국제 그러니까 WTO를 대표하는 평상시에는 이제 상임이사회로서 기능하죠. 분쟁 해결 시에는 분쟁 해결기구 DSB가 됩니다. 이 DSB가 회원국의 이 판정을 회람시켜서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이 된다. 채택이 이제 체약국단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23조는 이 무효화 침해 결국 그 체약국단 승인에 의해서 뭐 보복 조치 정당한 보복 조치로서 뭐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트에는 예외적인 조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조항에 산재에 있어 체계화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 예외적인 조치가 허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예외 규정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 예가 있습니다. 가트 제20조인데요. 가트 제20조를 보면 예외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본협정 어떠한 규정도 그에 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예외조치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자, 가트의 다른 규정 의무로부터 제한받지 않냐고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면은 첫째, 공중도덕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건 가트 의무 예외가 됩니다.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보건 문제는 뭐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역시 예외가 됩니다. 금 또는 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역사적으로 이 금, 은 같은 것은 이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뭐 특수한 분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협정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법령 또는 규칙 준수를 위한 조치. 그러니까 자국의 법령이나 규칙 준수를 위해서 예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WTO 협정 그리고 그 규정에 반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법령 또는 규칙 준수 우리 여러 회원국들 정부가 이제 뭐 정부나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행위죠. 그런 것들을 국내 조치라고 하고 WTO법에 위반하는지 세계 헌법 체제로서의 어떤 WTO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워크에 있는데 법령 또는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건 항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WTO 협정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허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교도소 노동 상품에 관한 조치. 이 교도소의 노동 상품은 뭐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일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인권 문제도 뭐 있고요. 국내 행정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 목록에 등록되었다. 뭐 기쁜 일이다 해가지고 뭐 환호하죠. 이 국보나 문화재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국가 정책적으로 특정한 어떤 고유한 어떤 사명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역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일원화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고 시장 원리를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뭐예요? 그 돌고래인가요? 뭐 이런 어떤 특수 어종들 보호를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국격이 저인망으로 잡은 참치인가요? 뭐 돌고래인가요? 뭐 그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한 경우에 그 저인망 방식에 의해서 어로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어종의 씨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잡은 어종은 수입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국가를 뭐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외의 규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부 간 상품 협정상 의무에 따른 조치. 예, 그 WTO 체제는 이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체제인데요. 회원국 간에 뭐 쌍무적으로 언젠가 그 섬유 및 의류 관련해서 멀티파이버 협정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 간 이게 그 상품 협정 상 의무에 따라서 일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WTO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국내 원료 가격 안정 계획상의 국내 원료 수출 제한 조치. 수출 제한, 양적 제한은 인정 가트법 제 11조 위반이죠. 바로 위반이 되는데요. 국내 원료의 경우에 가격 안정 계획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부족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경쟁 원리에 따르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필수품 영역이 부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급 부족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해서 일정하게 조치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예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0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트 설립 이전 국가 간의 쌍무적인 무역 협정에서 사용되면서 발전해 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가트 설립 이전에 뭐 국제통상법은 이제 범세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개별 국가들 간의 어떤 쌍무협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온 것인데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인정되었던 것들이 이제 가트법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항의 예외적인 조치를 취함에서 국가 간의 불공평한 차별을 부과하거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최국 대우 의무나 내국민 대우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조치가 인정이 되지만은 예외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또 특정 국가를 특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일반적 예외 조항에 따라 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다. 양적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쿼터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별 국별 한당에 있어서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외적 경우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예외 규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통보 등의 사전적 절차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이 예외적 조치에 관한 것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가트법 20조가 다투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하여 가트상은 다른 규정에 상관없이 제약국은 다음과 같은 예외 조치를 할 수 있다.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 거부. 예.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안보에 반한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WTO 법조항에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 사유가 됩니다. 자국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핵 분열성 물질, 동생산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한 조치, 무기, 탄약 및 군수품의 거래와 아울러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행해지는 기타의 화물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전시 또는 국제관계상의 긴급시에 취하는 조치, 뭐 이런 조치들은 자국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WTO 법상 어떤 의무를 강요한다 할지 할 수 없겠습니다. 제약국이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른 조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북한 경우에 지금 유엔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유엔 경제 제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 뭐 일정한 그 차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WTO법을 들고 나와서 왜 차별하느냐? 최애국대 위반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의 경우에는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국가의 안보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다. 따라서 예외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조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수단의 정치적인 이용으로 남용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문제 시장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뭐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남용한다 할지 뭐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다퉈질 수도 있는 분야인데 또한 표면적으로는 안전보장의 명분으로 발동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보호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뭐 쭉 말씀드렸지만 disguised protectionism, 위장된 보호 무역 조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전보장은 핑계고 사실은 그것이 위장된 에 있어서 하나의 WTO법에 위반하는 보호무역 조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보면은 이제 이 국제연합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른 조치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래서 보면 이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엔 헌장 제7조에서 안보리가 취하는 조치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아니면 총회 권고와 같은 구속력이 다소 낮은 조치도 대상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른 조치의 경우에는 가트가 그렇게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196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로디지아에 대한 금수 결의가 있었는데요. 이 로디지아 사태는 이제 1960년대 제국주의 잔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민족 간 분규, 민족 분규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금수 결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금수 조치들이 행해졌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금수 조치는 기본적으로 가트법 위반이죠. 가트 11조 양적 제한 금지 원칙 위반인데 특별히 가트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트 예외 규정 중에 이제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를 보면은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는 제24조 제40항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 지역, 관세 동맹 자유무역 지역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영내국과 역외국을 차별할 수 있죠. 공동의 관세 정책을 핀달지 영내국에만 영내국 간에만 무관세로 교역한달지
이역 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뭐 당연시 됩니다. 그리고 제36조 38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고요. 제1조 2에서 4항 역사적 특혜, 제35조 특정 취약 국간 협정 부적용, 제14조 수량 제한 시 적용하는 무차별 대우 원칙에서의 예외 등이 이제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 되겠고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제3조 8항 정부 조달 경우, 제3조 10항 영화 필름에서의 예외. 이 영화 산업은 문화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고 내국과 외국인,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오로지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제18조 개발도상국에서의 예외 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우는 내국민 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어 준수 및 여타 최약국 의무에서의 예외. 관세 양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죠. 그리고 여타 일반적인 최약국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로서 제19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18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그리고 국지 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 제한, 제25조 최약국 단위 허용한 의무 면제, 그렇죠, 웨이버, 그리고 23조 그 분쟁 시 아까 설명드렸죠,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28조 관세 재교섭, 제6조 반덤핑 상계 관세, 덤핑해가 있다거나 보조금에 해당하게 되면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타 회원국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 덤핑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국가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겠는데요. 수량 제한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제11조 2항 수량 제한은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외 규정을 쭉 표에 지금 적시해 놨습니다.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최애국대 의무 예외, 공중도도 보호, 생명건강보호, 금은수 출입, 다른 법령 또는 규칙, 아까 봤죠? 뭐 교도소 노동상품 등. 그리고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는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핵물질과 관련해서, 무기, 탄약, 군수품,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까지. 최애국대 의무로 예외로서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역사적 특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도 있고요. 특정 취약국간 협정 부적용, 내국민 대우 예외, 정부 조달, 영화 필름,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양어 준수 및 여타 의무에서의 예외, 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반덤핑 및 상계 관세까지 살펴봤죠. 수량 제한 금지 원칙 예외로서 제11조 2항을 보면은 식료품이나 농어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가능합니다. 식료품, 농어산물 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한 국가 통제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수량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인되는 가트 규정 위반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조치에 따라서는 가트상의 특정 의무에 배치되지만 가트 규정상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제23조 무효화 및 침해 조항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통상 분쟁이 되어서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뭐 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취약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가트 의무 위반으로 규제하거나 보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23조에서 이제 통상 분쟁이 되려면은 협정상 자신의 이익을 무효가 되었다, 침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패널이나 뭐 상소심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가뜩이적 위반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규제한 조항이 없어서 허용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 조치로서 국제수지 방어를 이유로 한 수익과징금 부과나 잔존 수익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트법상 수익과징금 부과 같은 건 무역을 직접적으로 왜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정 위반일 때 뭐 특별히 이걸 금지한 조항이 없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악국 이익을 무효하거나 침해해서 다투어져 가지고 뭐 위법 판정을 받아서 결국 뭡니까 뭐 보상 조치를 한다거나 보복 조치를 통해서 문제되는 그 정의가 회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사례가 나오네요. 합성수지 수입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한국이 반덤핑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뭐예요? 우리 말씀드렸듯이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있고 그게 덤핑 행위로 인해서 타국의 덤핑 행위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으면 이제 반덤핑 절차를 받고 반덤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988년까지 한국은 폴리에틸렌 수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1988년 9월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가 국내 생산을 시작하게 되자 미국의 듀퐁, 푸에스토 세다니스, 일본의 아사히 케미칼 등의 한국에 수출 공급하는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덤핑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 덤핑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는 1990년 5월 앞의 세계 외국회사 수입품을 대상으로 산업피해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느냐 또 그 절차 관련해서 조사 직권에 의해서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고요. 그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서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청에 기초해서 조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내 뭐 무역위원회 국내산업 피해 구제 관한 법 언젠가 제가 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국내 산업자원부, 이제 미국의 경우는 통상성이죠. 그리고 ITA, 한국에는 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동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쳐 1991년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하여 덤핑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덤핑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1991년 6월 한국의 반덤핑 조치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태에 제소하였다. 그러니까 이 반덤핑 조치는 이제 국내 조치가 됩니다. 도메스틱 메저. 이 국내 조치는 WTO 협정에 합쳐야 되죠. 그래서 통상 분쟁화 되어서 WTO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993년 3월) 가트 패널은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한국의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분석 자료나 분석 방법 등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신빙성 있게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으며 그 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러한 판정에 따라 한국은 반덤핑 부과 조치를 2년간만 부과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분쟁은 해결되었다. 이 아세텔 수치 제품 수입에 대한 덤핑 판정은 한국에서는 최초의 반덤핑 구제 조치였다. 외국의 불공정 덤핑 무역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시험적인 제재 조치 발동이 상대국의 제소로 가트에서 가트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게 됨으로써 당초 의도대로 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통상관계에서의 적절하고 원활한 대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일깨워준 하나의 사안이었다.
네, 그래서 이 반덤핑 조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WTO 최애국 대우 의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덤핑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서 뭐 반덤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때 최애국 대우 위반이다 뭐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없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반덤핑 조치를 그렇게 많이 발동한 나라가 아닙니다. 앞에 뭐 반덤핑 조치, 반덤핑 협정 관련해서 봤습니다만은 인디아, 미국, 특히 미국이 이 반덤핑 조치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인디아가 이제 제일 많이 반덤핑 조치를 하고 있다 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행해져서 이런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WTO 협정 절차 위반하지 않는 그런 반덤핑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덤핑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뭐 조치를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네. 뭐 여기 주요 용어도 나오고 연습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WTO 서비스 무역 협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